독자 개발 스텔스 전투기 시험 비행 한국은 중공산당은 군사 굴기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항공모함 건조와 스텔스 전투기 개발이다. 일본 또한 10년 전부터 스텔스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4일 미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일본이 독자 개발 중인 스텔스 전투기가 오는 2월 자위대 기지에서 첫 시험 비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 디플로맷은 ATDX 또는 신신이라 불리는 스텔스 전투기의 시제기가 2월에 아이치현에 있는 개발시설에서 기후현에 있는 항공자위대 기지까지 시험 비행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 디플로맷이 보도한 일본 자위대의 독자 개발 스텔스 전투기의 정식 명칭은 ATDX다. 일본에서 붙인 별칭은 신신이다. 일본 정부는 2000년대 초반 F-22 레터를 연허 생산하겠다고 둥기다 미국 정부로부터 거절당하자 독자적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다. 일본 정부는 방위성 산하기술연구본부에서 2006년부터 5분의 1 크기의 축소 모델을 만들어 전파 반사 모델을 연구했고 2007년부터는 시제기 모형을 선정, 수백억 엔의 자금을 들여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다. 본격적인 시제기 개발은 2008년 4월부터였으며 2009년부터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맡아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일본 ATDX는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기능을 갖춘 인공전자주사 위상 배열 레이더는 물론 총탄과 같은 경미한 빛의 손상은 스스로 복구하는 기능 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밀리터리 오타쿠들에 따르면 ATDX는 길이는 14.174m, 폭 9.099m, 높이 4.514m이며 조종사는 1명이라고 한다. XF5-1이라는 IHI에서 새로 개발한 엔진 2개를 장착했으며 엔진 출력은 각각 1만 1000파운드급이라고 한다. 이는 F-22 레토에 비해서는 작지만 러시아가 개발 중인 스텔스 전투기 수호의 T-50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엔진 출력으로 추정하면 최대 이륙 중량은 37톤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밀리터리 오타쿠와 해외 민간 군사 연구가들은 일본의 ATDX가 과거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경쟁에서 탈락한 노스롭 그루먼이 YF-23과 매우 흡사하지만 수직 미익이 없어 더욱 발전된 형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ATDX를 철저히 실제 전투기를 만들기 위한 실험용으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당초 일본 정부의 계획은 2017년까지 466억 엔을 들여 개발을 마무리 지은 뒤 2027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착수한다는 것이었지만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개발이 지연되면서 실제 생산 및 실전 배치는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편 일본의 스텔스 전투기 ATDX 계획과 관련한 우려는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90년대 초부터 스텔스 전투기 개발 계획을 추진했던 러시아, 2000년 전후로 스텔스 전투기 개발 계획을 세우고 이제는 실중기 시험까지 하고 있는 중공산당 인민해방군. 늦었기는 하지만 차근차근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는 일본에 비해 한국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국내 정쟁에 몰입하느라 미래 국가 안보에는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오는 2월 일본 항공자위대 기지에서 스텔스 시험기가 비행하는 장면이 세계 언론에 공개되면 한국 언론과 정치권은 그제서야 정부와 군 당국을 비난하며 소란을 피울 것이라는 냉소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2. F-22 레토 엔진을 타국에서 부러워하는 이유. 2017 서울 ADX 에어쇼가 지난 추석 연휴에 끝났습니다.
10월 20일 F-22의 시험 비행이 있었는데요. 관람객들이 그 뛰어난 기동성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추력 평양과 오바덤각 비행이 가능한 F-22 레터는 고기동성 수준을 넘어 초기동성 단계에 이른 기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프레스 휘트니의 F-119 추력 평양 엔진에 있는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레터는 스텔스 능력에 중점을 둔 설계로 인해 전투기로서는 지나치게 많은 항력을 받는다는 것이 문제되자 그 해결책으로 유례없이 낮은 인면 하중과 엄청난 추진력이 요구됩니다. 이때 해결책을 갖고 온 것이 프레스 휘트니의 F-119 PW100 엔진입니다. F-119 엔진은 스텔스 전투기를 위해 태어난 엔진으로 무연기술을 적용하여 연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적외선 방출량도 최소한으로 줄여 스텔스 기체에 적합합니다. F-199 엔진은 개당 출력이 무려 11톤으로 후부 연소기를 키면 18톤에 이릅니다. 레터 전투기는 이런 강력한 추진력 때문에 후부 연소기를 켜지 않고도 마하 1.5 정도의 일정한 속력으로 초음속 순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정도로 강력한 엔진이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개발하려고 힘을 쏟고 있는 슈퍼크루즈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F-199 엔진의 구성은 3단계의 팬과 6단계의 압축기, 그리고 1단계의 압축 터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엔진 주요부를 알로이 C 티타늄으로 만들어 엄청난 열과 추력에도 엔진이 버틸 수 있게 했고, 놀라운 점은 기존의 전투기 엔진보다 부품 수가 40%가 줄어들었고 유지 비용도 현저히 절감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F-199 엔진은 와이드 코드 할로우 블레이드를 장착하여 낮은 연비를 유지하면서 디스크에 붙은 팬 블레이드의 각도를 고도 및 속도, 바덤각에 따라 디지털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레터는 저고도부터 고고도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에서 엔진 정지 현상에 대해도 염려 없이 슈퍼크루즈나 초기동 비행 같은 다양한 비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F-22A가 4세대 통합 디지털 전자식 엔진 조절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고장났다면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분석하는 컴퓨터 2대가 탑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F-199 엔진은 세계 최초의 양산형 추력 평양 엔진으로 엔진의 배기구에 장착된 추력 평양 노즐 2개가 추력 분사 방향을 상하 최대 20도까지 바꿀 수 있고, 알로이 C 티타늄으로 만든 분사구 덕분에 후부 연소기를 켜더라도 강력한 엔진 추력과 고열을 버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출력의 대형 엔진을 사용하면서 연료 탑재량도 중요해졌는데, 레터기 내에 F2, F1A, F1B 전방 연료 탱크 3개, AEL, AER 날개 연료 탱크 2개, 그리고 A3L, A3R 중앙 연료 탱크 2개를 모두 합하면 2650파운드를 채울 수 있는데, 이는 기체에 일체형으로 장착하는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의 연료 탑재량과 비교했을 시 88% 수준입니다. 이렇듯 스텔스에도 뛰어나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짐에도 유지 비용도 저렴한 F-119 엔진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희망하는 모든 나라의 꿈의 엔진입니다.